반갑습니다. 2026년 기준 1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면허구제 업무만 가장 많이 진행해온 행정사 송범석입니다. 오늘도 해원수 5만 7천여 명이 활동 중인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 가운데 실제로 많이 반복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릴 점이 있는데요. 저는 면허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사로 변호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정지 구제 범위를 넘어서는 형사 절차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여러 실제 경험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무료 질문을 남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편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서는 AI 기반 형량 예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축적된 실제 사건 데이터, 검찰의 구형 패턴, 법원의 선고 흐름과 결과를 GPT에 학습시켜 사건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벌금 가능 구간, 약식 구공판 진행 가능성, 실형 가능성,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인터넷 추측이나 단편적인 사례가 아니라 데이터 기준으로 현재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하단에 안내된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 전이며 초범, 면허 취소, 합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톰님. 연말 음주운전 100m 정도 운행 후에 주차된 차 2대를 긁었고 다른 명의의 차를 운전했으며 보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하네요. 한 대는 소나타 렌트카 옆면을 휠을 긁었고 한 대는 K3 옆면을 경미하게 긁었습니다. 농도는 0.160, 경찰에게 다 순순히 시인했고요. 현재 K3는 민형사 포함 합의금으로 300에서 400만 원 요구를 피해자가 하고 있다고 하고요. 1월 8일이 조사 예정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좀 구합니다. 저는 K3의 합의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렌트카 회사랑 K3 둘 다 탄원 불원서 작성해주지 않고 한쪽만 작성하면 효과가 없다고 렌트카 회사 측에서 탄원 불원서 작성 못해준다고 하면 K3 측 합의금을 낮추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님 한쪽이라도 탄원 불원서 작성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K3 경미한 긁힘이고 파손은 없어서 합의금 민형사 포함 최대 200에서 22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합리적으로 합의하는 방법 없을까요? 형량이나 벌금은 어떻게 됩니까? 조사 때 반성문 의견서 작성해서 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괜히 잘못 쓸까봐 걱정도 됩니다. 자, 질문의 요지를 정리해 볼게요. 연말에 음주운전 약 100m 정도를 운행했고 주차된 차량 2대를 긁었다고 써있네요. 렌트카 소나타 1대 그리고 K3 1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0%. 차량은 본인 명의가 아니고 일일 보험도 없는 상태였다. 큰일이네요. 자, 경찰 지시에 잘 따랐고요. 모든 잘못을 인정한 상황이고 현재 지금 K3 쪽에서는 민형사 포함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요구 중입니다. 처벌 불원서를 둘 다 안 쓰면 의미 없다. 이런 말도 듣고 계신 상태겠죠. 일단은요,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요. 대인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민사합의금이 왜 항상 비합리적으로 튀는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데 경미한 스크래치인데 왜 300, 400을 부르죠? 이유는 단순하죠. 피해자나 가해자는 손해사정 전문가가 아닙니다. 실제 수리비가 얼마인지, 감가가 얼마가 되는지, 렌트, 영업손실이 인정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능력이 솔직히 없죠. 그래서 보통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넉넉하게 부르는 거죠. 민사에서는 가장 공정하고 머리 안 아픈 방법은 이게 명확한데 보험사에 맡기는 겁니다. 보험사가 손해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으로 가해자에게 청구를 하는 구조죠. 이 구조가 왜 좋냐면 감정 싸움이 없어요. 터무니없는 요구가 없잖아요. 기준은 손해사정 하나로 끝나고 지금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금액을 부르고 있고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떠오르는 게 있죠. 무보험 상해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이 없으면 피해자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하나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무보험차 상해를 이름 때문에 착각하시는데 이건 차에 대한 보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즉 대인 피해 전용 담보입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 차량이거나 책임 보험만 있는 차량일 때 사람이 다쳤다면 피해자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 위자료를 먼저 보장해주는 구조죠. 반대로 말하면요, 사람이 안 다쳤다면 차만 긁혔다면 무보험차 상해는 1원도 적용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주차된 차량이 긁혔던 대물 사고에서는 피해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 가해자에게 직접 민사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구조 때문에 합의금이 감정적으로 튀고 민형사를 한꺼번에 묶으려는 시도가 나오고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해자는 뭘 해야 하느냐? 핵심은 하나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자료로 대응하라는 거죠. 가해자가 해야 할 말은 이겁니다. 형사합의만 섞지 말고 민사부터 실제 손해 기준액으로 보겠습니다.
실제 수리비 견적, 수리 내역, 교환이 필요한지, 도색이면 되는지 이걸 객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협상하려고 하지 말고 자료로 협상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민사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금액이 터무니없다면 억지로 빚을 내서라도 맞출 필요는 없는 거죠. 민사는 나중에 소송으로 가도 되고 형사랑 묶이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다들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한 가지를 짚자면 명확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이번 사건은 대물사고예요. 대인 피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형사합의라는 것은 대물사고만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라는 건 사람이 다쳤을 때 전제로 하는 거예요. 즉 피해자가 존재할 때 그 피해자와 하는 합의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데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민사합의만 하면 되는 거지 대물사고인 이상 형사합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남죠. 아니 대물사고라 형사합의가 없는데 그럼 반성문이나 의견서는 왜 필요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사합의는 없어도 형사처벌은 있기 때문입니다. 농도와 대물사고가 남아있는 이상 예상 벌금은 700에서 800만 원인데요. 이 벌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면 피의자가 방어권으로 반성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건 당연히 좋겠죠. 자,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 4분기 기준 모두다 행정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자료집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처럼 도로교통법 사건을 겪고 나서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죠. 이번에 진짜 실형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옥까지 가게 되는 건 아니죠.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어떤 건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형량 예측과는 별도로 전혀 다른 성격의 자료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사례 분석입니다. 이 자료는 몇 개월 나왔다 같은 결과만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고요. 왜 벌금형이 나왔는지, 어떤 사정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준 양형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된 실제 사례들입니다. 각 사건마다 실제로 어떤 서류가 제출됐는지, 법원에서 어떤 요소들이 반영됐는지, 그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 책자에 담아두었습니다. AI 형량 예측이 지금 사건의 위치를 데이터로 확인하는 도구라면 이 사례 분석 책자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현장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이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로 이동해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샘플집은 무료니까 부담 없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